네덜란드의 한 작은 도시에서 출근하는 젊은 사람들과 학교에 가는 아이들 사이로 백발의 할아버지 한 분이 천천히 자전거를 타고 지나갑니다. 잠시 뒤에는 장바구니를 단 자전거에 올라탄 할머니가 나타납니다. 누가 봐도 연세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도 모릅니다. 저러다 넘어지시면 어떡하지? 대중교통이나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가운데 그 노인을 신기하게 쳐다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가고 친구를 만나고 약국과 병원을 오가는 모습이 그리 특별한 풍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네덜란드 노인들은 왜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자전거를 애용하는 걸까요? 오늘은 네덜란드 노인들이 왜 끝까지 자전거를 고집하는지, 자전거가 허벅지 근육과 몸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그리고 페달을 밟는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외로움과 고립을 막아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허벅지를 비롯한 하체 근육은 걷고 일어나고 계단을 오르고 넘어지지 않도록 몸을 지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전거 운동은 하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노년층의 신체 기능과 근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 노인들이 자전거를 계속 타는 진짜 이유는 건강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전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친구가 있는 곳까지 혼자 가지 못하고 먹고 싶은 빵을 사러 갈 때도 누군가를 기다려야 하며 오늘 어디로 갈 것인지를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자전거는 단순한 운동기구나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 세상과 연결되는 마지막 끈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네덜란드 노인들이 아무리 자전거를 좋아한다고 해도 나이가 들면 반응 속도와 균형 감각이 예전 같지 않을 텐데 어떻게 계속 탈 수 있을까요? 네덜란드는 노인에게 위험하니 조심해서 타세요라고 말하고 끝나는 나라가 아닙니다. 속도가 느린 사람도, 다리에 힘이 부족한 사람도, 잠시 멈추었다 다시 출발하는 사람도 비교적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길과 신호, 생활권을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노인이 건강해서 자전거를 타는 것만이 아니라 자전거를 계속 탈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건강과 독립성을 더 오래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네덜란드의 노후를 우리와 조금 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자전거를 많이 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집을 나서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찾아가며 마지막까지 내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자전거를 타기 위해 운동복으로 갈아입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자전거는 특별히 운동하러 나갈 때 꺼내는 물건이 아니라 현관문을 나서며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생활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마트에 갈 때도 타고 동네 카페에 갈 때도 타고 도서관과 시장, 친구의 집에 갈 때도 탑니다. 한국에서 자전거라고 하면 강변 자전거도로, 운동복, 헬멧, 장거리 라이딩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에서 자전거는 어디론가 가기 위해 당연히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노인이 자전거를 탄다고 해서 대단한 도전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평생 해오던 일상을 계속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갔고 젊은 시절에는 직장과 시장을 오갔으며 아이가 생긴 뒤에는 자녀를 태우고 달렸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에게 어느 날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전거를 완전히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평생 몸에 밴 생활 방식과 자신의 익숙한 세계를 포기하라는 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자전거를 타던 부부가 이제는 속도를 조금 낮춰 같은 길을 달립니다. 예전에는 출근 시간을 맞추기 위해 빠르게 페달을 밟았다면 이제는 운하 옆 풍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달립니다. 목적과 속도는 달라졌지만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힘으로 집 밖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평생 자전거를 탔다고 해서 노년에도 저절로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익숙함만 믿고 자동차가 빠르게 달리는 도로에 노인을 내보낸다면 자전거 문화는 오래 이어질 수 없습니다. 네덜란드의 진짜 비밀은 자전거를 좋아하는 국민성만이 아니라 느린 사람도 도로의 정당한 이용자로 인정하는 환경에 있습니다. 자동차와 자전거의 동선을 분리하고 자전거 전용 신호와 교차로를 만들며 주거지 가까이에 시장과 병원, 공원과 생활시설을 배치해 너무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아도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네덜란드는 노인들에게 젊은 사람과 똑같이 빠르게 달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달려도 괜찮은 길을 먼저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네덜란드 노인들의 자전거에서 가장 먼저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페달을 밟는 한 노인의 모습이지만 그 뒤에는 그 노인을 집 안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려는 도시 전체의 배려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범한 자전거 한 대가 노후에 가장 먼저 약해지기 쉬운 하체와 허벅지를 지켜주는 생활 속 운동이 됩니다. 허벅지 근육은 단순히 다리를 굵고 강하게 만드는 근육이 아닙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화장실에 갈 때, 계단을 오를 때, 휘청거리는 순간 몸을 바로잡을 때 사용됩니다. 결국 허벅지의 힘이 약해진다는 것은 운동 능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혼자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조금씩 좁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노년층에게 유산소 활동뿐 아니라 주요 근육을 사용하는 근력 활동과 균형 운동을 함께 권고합니다. 운동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의 낙상 발생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가 모든 노인에게 무조건 안전하거나 충분한 근력 운동을 대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강 상태와 균형 능력에 따라 적절한 자전거를 선택하고 필요하면 걷기와 근력 운동을 함께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네덜란드 노인들이 헬스장에 가서 억지로 허벅지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빵을 사러 가고 친구를 만나러 가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리를 계속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따로 시간을 내야 하는 운동은 며칠 쉬면 중단될 수 있지만 생활과 연결된 움직임은 훨씬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허벅지를 계속 사용하고 허벅지에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자전거를 타고 밖으로 나갑니다. 자전거가 노인의 다리를 지켜주고 그 다리가 다시 노인의 자유를 지켜주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나이가 들면 위험한데 굳이 자전거를 계속 타야 할까요?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과 반응 속도는 조금씩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도 무조건 끝까지 일반 자전거만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계속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금 힘이 부족하면 전기 자전거를 선택하고 균형이 불안하면 프레임이 낮은 자전거나 세바퀴 자전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덜란드 노후 문화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위험하니까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물론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에서는 위험하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보다 조금 더 안전한 방법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짜 복지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전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인이 계속 걷고 계속 사람을 만나고 계속 사회와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철학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해외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들이 자주 올라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자동차가 없어도 사는데 큰 불편이 없다. 90세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전기 자전거를 타고 장을 보러 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장면을 본 네덜란드 사람들은 아무도 신기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뉴스가 될 만한 장면이 그들에게는 평범한 풍경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노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운동기구일까요? 아니면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일까요? 아무리 좋은 운동법이라도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매일 시장에 가고 친구를 만나고 카페를 가기 위해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인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오래 지속되는 건강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자전거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운동을 하려고 일부러 시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지켜주는 것은 건강만이 아닙니다. 사실 더 무서운 것은 근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직장 동료를 만나는 일이 줄어듭니다. 자녀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생기기도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노년기의 외로움이 우울감과 삶의 질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네덜란드 노인들은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갑니다. 시장에서는 단골 상인과 인사를 나눕니다. 카페에 들러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친구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다가 이웃을 만나 잠시 이야기를 합니다. 병원에 갈 때도 스스로 이동합니다. 이 모든 일이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평범한 하루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한 하루가 사람을 외롭지 않게 만듭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을 가장 외롭게 만드는 것은 친구가 없다는 사실만은 아닙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도 그곳까지 갈 수 없게 되는 순간 세상은 점점 좁아집니다.
누군가 시간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태워줄 사람이 있어야만 외출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자전거 한 대만 있어도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시장에 다녀올까? 오랜 친구 얼굴이나 보고 올까? 라는 작은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노후의 행복은 거창한 여행보다도 이런 평범한 선택을 계속할 수 있는 데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벨기에 노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벨기에 노인들은 매일 카페에 가는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카페 문화가 참 부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카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카페까지 스스로 갈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카페가 있어도 그곳에 갈 수 없다면 사람을 만날 수도 대화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네덜란드의 자전거는 바로 그 연결을 가능하게 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결국 네덜란드 노인들이 끝까지 자전거를 고집하는 이유는 오늘도 내 힘으로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한 노후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연금이 많아야 하고 큰 집이 있어야 하고 자녀가 자주 찾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사람들은 조금 다른 대답을 합니다. 오늘도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것. 어쩌면 그것이 행복한 노후의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 오늘은 꽃이 피었는지 공원에 가볼까? 시장에 들러 신선한 빵을 사올까? 오랜 친구 얼굴이나 보고 올까? 이렇게 스스로 하루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후에도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의 노후를 가장 빨리 무너뜨리는 것은 이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위험하니까 하지 마세요. 힘드시니까 집에 계세요.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물론 모두 사랑과 걱정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둘 역할을 잃게 됩니다. 장을 보는 일도 은행에 가는 일도 친구를 만나는 일도 모두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되면 몸은 점점 움직이지 않게 되고 움직이지 않는 몸은 다시 근육을 잃습니다. 근육을 잃으면 밖에 나가는 것이 더 힘들어지고 결국 사람을 만나는 일도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노년의 악순환입니다. 네덜란드는 이 악순환이 시작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오랫동안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노인을 보호의 대상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시민으로 존중합니다. 속도가 느려도 괜찮습니다. 조금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철학은 자전거 문화 속에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건강을 위해 걷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공원과 하천을 걷는 어르신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참 좋은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꼭 자전거를 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전거는 하나의 상징일 뿐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전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매일 30분 산책이 될 수도 있으며 또 어떤 분에게는 버스를 타고 시장에 다녀오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내 힘으로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가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허벅지 근육을 비롯한 하체 근력이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노년 건강을 이야기할 때 허벅지는 제2의 심장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체 근육은 혈액순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몸을 지탱하는 가장 큰 근육이기도 합니다. 결국 허벅지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다리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씩 줄어드는 것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노인들이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보면 빠르게 달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경쟁도 없습니다. 각자의 속도로 천천히 페달을 밟습니다. 누군가는 장을 보고 누군가는 손주를 만나러 가고 누군가는 운하를 따라 산책하듯 천천히 자전거를 탑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고 세상과 연결되는 삶. 어쩌면 그것이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현실적인 비결인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우리나라에서도 아직도 자전거를 타시네요. 가 아니라 오늘도 자전거로 잘 다녀오셨네요. 라는 말이 더 자연스러워지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 장을 보고 친구를 만나고 공원을 산책하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이 되는 사회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매일 걷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걸음을 계속 이어가십시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허벅지에 조금씩 힘을 길러 보십시오. 가까운 시장이라도 직접 다녀와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도 세상과 연결되는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끈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의 삶은 아직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속도로 삶을 살아가고 계신 모든 어르신께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이 있었기에 우리 세대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가, 당신의 걸음이, 당신의 미소가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